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소셜 살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더 릴레이 토크쇼.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임팩토리얼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책임 소비를 위한 플랫폼 모래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 임팩토리얼의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팩토리얼이 이제 회사 이름이고 네네. 모래상점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이 모래상점입니다. 네네. 그러면 모래상점 말고도 임팩토리얼을 하는 일이 또 있나요? 주요하게 하고 있는 거는 모래상점인데요. 이제 저희가 하나의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는 물땡큐라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던 과정 중에 텀블러를 좀 더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있었던 공간에는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용 공간에서 사람들이 다 편의점 가서 물통을 사서 그걸 텀블러에 따라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텀블러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뿐만 아니라 물 자체를 잘 떠마실 곳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제 물을 좀 더 잘 편하게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곳들을 지도에 표시해서 공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라든지 혹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음수대들이 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도에 표시한 물땡큐라는 지도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은 아직은 그 프로젝트는 지금은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임팩토리얼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이제 모래상점이랑 네네. 지금 말씀하신 물땡큐 프로젝트 이건가요? 네, 한 99%의 시간은 모래상점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상점에 대해 네네. 소개해 주시죠. 모래상점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우선 이름 그 자체가 내일 그 다음에 모래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주 생각을 하게 되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작년만 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조금 더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계에서의 미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도 환경이나 이런 동물을 위한 기부금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환경 문제 또한 먼 미래 일이 아니고 실은 꽤 상당히 가깝게 있는 일인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일 그거보다는 한 발자국 더 먼 모래라는 개념을 멀리 있진 않다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모래상점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실천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봤을 때 1번은 저희는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는 무엇인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소비들은 어느 부분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어떤 인식을 확산하는 거, 이게 저희의 실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제품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또 잘 모를 수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또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셜벤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셜벤처란 개념은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실제로 또 환원을 좀 하는 부분도 같이 개념에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하고 싶은 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 관점에서 우선 소비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그 이윤의 일부는 환경 문제를 직접적 해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해결하실 수 있게끔 기부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매출의 1%는 또 이런 환경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컨텐츠와 어떤 제품 소개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저희 그 모래상점의 플랫폼의 역할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래상점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구입 금액의 1%는 어디에 기부된다고요? 저희가 매 분기마다 새로운 환경 프로젝트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프로젝트들에 기부를 하고 있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구매 시점에 저희 뭐 한 2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좀 더 공감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 기부 프로젝트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일회용품의 여행이라는 환경정의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의 일환으로서 어떤 자원이 재활용되고 하고 있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 또 수업의 형태들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이제 후원금이 전달될 수 있게끔 또 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서울환경연합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또 그런 자원들이 실제 재활용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나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모으셔서 또다시 한번 이걸 통해 뭐 어떤 제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곳이고, 그쪽에 또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원 포 더 플래닛인가요? 네네. 이 그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런 기업들이 약속을 하는 거가 1% for the planet인데요. 이 단체 자체는 이 기업들, 약속을 하는 기업들이 실제 1%를 기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을 그 하시면 인증 될 것 기관은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거는 운영하시는? 파타고니아와 다른 기업의 이제 설립자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단지 돈을 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렇게 환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매출의 1%는 실은 꽤 큰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이지만 그 정도로 좀 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좀 매출이 나기도 전에 그쵸. 그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아, 네. 저희가 모래상점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근데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NGO를 물론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보다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실은 과거에 좀 더 이런 상업적인 영역에 있었었는데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실행을 하면서 실제 여기서 나오는 이윤들을 NGO들에게 또 전달한다면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1% for the planet 이런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그냥 동참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 중에 내가 가장 흥미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택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미래 세대를 위한 일 중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권도 있을 수 있고, 환경, 지금 하고 계시는 환경이나 뭐 젠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주민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지금 이 환경 관련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뭔가 거창한 이유를 실은 기대하시기도 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창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는 좀 더 환경으로 인했었던, 혹은 제품을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 그 소비자들 위협했었던 경우들, 계속 제품을 팔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도 요즘 갖고 있는 의미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그냥 광고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도 생겼다 생각하는데, 저는 마케팅의 기본은 정말 제대로 잘 된 제품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제대로 잘 만든 제품. 근데 이게 단지 이제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폐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2018년도에 중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전국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어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플라스틱 섬이 있다, 이런 또 다큐멘터리들이라든지 보면서도 마음속에 이거 문제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말 큰 파동을 마음속에 일으켰었고, 이거는 정말 액션으로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이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셨던 일이고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더 많이 마케팅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어도 실은 이런 제품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작은 기업이고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해줘야 되고 소개할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모래상점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먼저 발견하고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아무리 이제 홍보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도 일단은 제품이 좋아야 한다. 네. 콘텐츠가 좋아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래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번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와 성분이 사용됐는지, 그런 방식을 만들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오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산 제품을. 그랬을 때 디자인이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미적인 부분 혹은 기능적인 부분 측면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마만큼 또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인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엄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하이사이클이라든지 네네. 닥터누아, 칫솔도 네네네. 있고, 어떤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칫솔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샴푸바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고체 샴푸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동구밭. 그 다음에 지금은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은 종이로 만든 가구들도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잠깐 한 4년 정도 사용할 가구들도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합판으로 된 가구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가구들은 재활용도 실은 어렵고, 그런 거 대신 오히려 가볍게 종이로 만든 또 그러면서도 튼튼한 그런 대안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종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니시팔이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사이클한 브랜드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텐트를 재활용했었던 카네이테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러글라이더를 재활용한 오버랩이라든지, 아니면 큐클리프라든지 좀 다양한 또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 브랜드들이 입점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4가지 이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임팩토리얼 자체의 기준인 건가요? 네, 저희 자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은 또 사용해봤을 때 결국 좋냐도 당연히 그 품질이나 이런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 거고요. 네. 실제로 진짜 뭔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고 싶고, 네네. 관심을 가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래상점은 하나의 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일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많은 제품들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지금 근데 대안이 없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요즘 집에 많이들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요가 매트조차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걸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순전히 고무로 된 제품은 거의 10몇만 원대 수준인데, 그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대안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많은 제품들이 좀 더 생겨나고 있는 트렌드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고 저희도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혹은 또 없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까지도 고민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두송 컴퍼니랑도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의 물류를 그 사회적 기업 이제 두송 컴퍼니에서 같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모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냥 구조 자체를 조금 더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서로 그 어떤 소셜 영역 전체를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측면에서 네, 협업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뭐 매일매일 고객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들이야 당연히 매일매일 기억에 남는 작은 에피소드들일 수는 있지만, 실은 저희 올해 중반에 큰일이 있었어요. 저희 화재가 났었거든요, 물류센터에. 아까 같이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물류센터에 불이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이 전체 소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실은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당연히 이어나가야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큰 리스크가 한 번 있었었고요. 몇 월에요? 6월에 있었는데, 여름에. 네, 그때가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진행하기 한 4일 전인가 불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팝업 스토어에서 소개할 수 있는 제품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선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면서 좀 더 팀이 결속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대한 오히려 신뢰가 더 쌓였던 것도 같아요. 네. 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답변이었죠. 네. 네. 창업을 언제, 몇 년도에 하셨죠? 저희 모래상점은 작년 말에 오픈이 됐고요. 저희 창업은 작년 여름에. 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1년 만에 엄청 큰 일을 겪으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대박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좋은 일만 나오셨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유, 네. 저희가 모래상점을 오픈하니까 중국에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화재와 함께.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이제 계기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네. 박쥐들이 살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 더 릴레이 토크쇼를 하고 있는 이유. 살롱의 목적도 그쵸. 네, 그런 이유라서 친환경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모래상점은 정말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의 일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와 저희 팀 자체의 어떤 소비 습관 자체도 바뀌었어요. 저희 또한 처음부터 저희가 완벽해서 이런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주변의 다양한 환경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 저희가 하나하나씩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 과정이 저희의 실은 변화 과정이에요. 저도 모래상점을 처음 시작하면서 샴푸바와 린스바를 사용을 해봤던 거고, 처음에는 머리를 뭐 비누로 감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거리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성분이 달라요. 이건 정말 샴푸를 고체로 만든 것이라서 그만큼 심지어 액체였을 때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더 두피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좀 소비 습관을 바꾸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 내에는 이제 뭐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도 원래는 어릴 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게 됐던 건데, 오히려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면서는 조금 더 야채 이제 지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좀 더 소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의 지속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김동훈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친환경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기업은 환경 관련한 일을 하는데 막 네네. 제품은 그런 거 아니, 옷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닌 거 있고 뭐 그러면 욕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저희 내부 팀끼리도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래상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게 모순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옷이 과거에 사둔 옷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 폴리는 무조건 우리는 입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저희끼리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입는 옷은 입는 게 맞을 것이냐, 폴리이기 때문에 빨면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될 거니까 입는 옷도 입지 말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디베이트들이 저희가 되게 좀 많이 하고, 저희끼리도 이런 거 유튜브로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유의미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 하나 발행을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하나 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서칭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조그만 컨텐츠로서 담아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한번 소개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회용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들 제로 웨이스트 시작으로 뭐 빨대를 난 들고 다니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희가 빨대를 출시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도 한 몇 달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출시하기 전에 보통 제품들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텀블러에 넣어서 먹으면, 뚜껑 닫아서 먹으면 얼음이 넘칠 일도 없고, 뭐 스무디를 먹지 않는 한은 괜찮은데 이걸 왜 굳이 내가 이 빨대를 매일 들고 다녀야 될까? 그리고 이걸 계속 솔로 이렇게 닦고 다닐 그 솔까지 들고 다녀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빨대는 그럼 소개하지 말자, 뭐 이런 결론들을 내리기도 하고요.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표님과의 어떤 뭐랄까 공감대? 네네. 이런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야 네. 일을 하기 편하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저희 팀 중에서는 비건인 친구도 있지만 육식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나는 없이 못 산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모래상점에서 일할 수 없냐는 아닌 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삶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낮게 변화해 가느냐인 건 거고, 저희도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씩 그래도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다라고 서로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 내가 하는 일이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일 수도 있겠죠. 되게 작은 하나라도 변화를 만들면 그게 모였을 때는 되게 큰 변화일 수 있고, 다들 뭐 내가 이거 비닐봉지 하나 안 쓴다고 어떻게 될 거냐라고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비닐 하나가 실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변화 또한 기후위기 극복이라든지에는 분명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탄소 배출이 좀 더 적게 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대신 좀 더 자연으로 돌아가기 편한 그런 재료로 만든 제품들은 뭐라도 조금 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소비를 하십시오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소비만 하십시오이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일부는 소비를 또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칫솔을 안 쓰는 대신에 대나무 칫솔을 이제 쓰면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대나무 칫솔을 엄청 많이 쓰면은 또 그것도 대나무에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플라스틱 칫솔을 하나 만드는데 전기가 더 많이 쓰일 거냐, 대나무 칫솔 하나 만드는데 전기가 더 많이 쓰일 거냐를 그 누군가가 아주 정확한 그 근거치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정말 하나의 팩트를 놓고 고민한다기보다는 이 변화를 통해서의 의식 변화가 조금 더, 매일 내가 이 대나무 칫솔을 손에 쥐고 아침마다 이를 닦으면서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먹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오늘 한 발짝 나의 어떤 쓰레기의 자취를 하나라도 더 줄여볼까라는 그런 신념을 조금 더 마음먹게 하는 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소비를
줄이면 모래상점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소비가 100이었던 게 90으로 줄 수도 있겠죠. 전 국민의 소비가. 근데 이 90이 원래는 좀 더 환경에 좋지 않은 영양의 어떤 제품들을 주로 샀는데 뭐 이 50만큼이 환경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제품들을 소비하신다면 저희에게로 오실 테니까, 저희에 포함되어 있는 브랜드로 오실 테니까 저희는 오히려 좀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임팩토리얼 이지은 대표님이 알려주는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우면서 임팩트가 있는 거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인 것 같습니다. 실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자라는 거를 가장 쉬운 것처럼 많이들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매일 우선 들고 다녀야 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고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 근데 그 하나를 실천하면서 적어도 난 텀블러라도 써야지라는 또 그런 마음가짐? 이거 자체가 변화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래상점을 이용하기. 아, 네. 모래상점 이용하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속 가능한 책임 소비라는 거가 정말 무슨 큰 거대한 일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 변화 또한 지속 가능한 그런 책임 소비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씩이라도 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더 릴레이 토크쇼 임팩토리얼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